편안한 밤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사가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서적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민족사에서 오래전에 나온 푸른 산빛을 깨치고 라는 여러가지 저작물이 엮여져 있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작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하여 마가스님이 엮은 만해 한용운 선집입니다. 오늘은 만해 한용운 선집 속에 있는 용운 스님의 시를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꽃이 먼저 알아. 옛집을 떠나서 다른 시골의 봄을 만났습니다. 꿈은 이따금 봄바람을 따라서 아득한 예터에 이릅니다. 지팡이는 푸르고 푸른 풀빛에 묻혀서 그림자와 서로 따릅니다. 길가에 이름도 모르는 꽃을 보고서 행여 근심을 잊을까 하고 앉았습니다. 꽃송이에는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아니한가 하였더니 나의 눈물이 떨어진 줄이야. 꽃이 먼저 알았습니다. 봄날 아침이라서 봄을 기다리면서 봄시를 찾았는데 조금 내밀한 시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빨리 경전 읽기 이라스님이 엮은 빨리 경전 읽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니까야와 아함경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빨리어란 무엇인가? 팔리어는 구전으로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인 방언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언어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인도는 방대하기 때문에 부처님 시대에도 각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부처님 활동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는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사용된 마가다어인데 빨리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팔리어는 초기 방언에서 기초하여 세월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표준화되어 온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반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을 거치면서 집대성된 빨리 3장 전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외워 전승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장로 비구들이 참가와 삭제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죠. 3차 결집 후에 여러 이웃나라에서 담마 사절단위 파견으로 아소카 왕의 아들인 마힌다 장로는 다른 동료 4명과 함께 스리랑카의 3장과 주석서를 모두 가지고 가서 스리랑카에서 빨리 3장을 전승합니다. 그 후 기원전 80에서 94년경에 전체 빨리 3장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이 그대로 전해진 경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제 계급의 언어인 상류층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여러 지방에서 온 비구들이 자신이 방언을 사용하여 고귀한 부처님 말씀을 추락시킨다고 하면서 고급스러운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자 부처님은 그를 나무라시며 자신의 언어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에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아가마 경전은 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을까? 산스크리트어는 상류층의 언어이며 브라흐만의 언어입니다. 부처님은 평민들의 언어인 마가디어로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지원자였던 아소카 왕과 그 후대의 마우리아 왕조가 무너지고 부사미르트 슈가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브라흐만 출신으로 그동안 길을 펴지 못했던 브라흐만들이 득세하게 되었고, 왕은 대다의 옛날 의식인 말을 희생시키는 살생의 제사를 지내고 수많은 사원을 파괴하고 비구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채택합니다. 이때부터 부처님의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구전된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의 의미를 갖는 아가마, 즉 아함경이라고 번역되죠. 아가마경으로 제목하여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가마 경전이 중국으로 전승되었을까요? 산스크리트어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집니다. 그 당시 부파 중에서 설일체 유부 등의 부파들은 서부 인도 지방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여 간다라와 중앙아시아는 완전히 불교 왕국화됩니다. 이런 왕성한 부파 불교들이 활동과 중앙아시아의 불교화로 산스크리트 경전은 중국에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재 산스크리트 원본은 단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가마 경전은 언제 중국에 전해졌으며 번역되었을까? 장아함경은 기원후 413년, 중아함경은 기원후 384년, 잡아함경은 기원후 424년, 증일아함경은 기원후 384년경에 한역되었습니다. 빨리 니까야와 아함경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까야의 뜻은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아가마의 뜻은 전승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은 대응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는 장아함경, 마찌마 니까야는 중아함경, 쌍유따 니까야는 잡아함경, 앙굴따라 니까야는 증일아함경, 그러나 후다카 니까야는 대응하는 소부아함이라는 경전은 없고 낱개로 법구경, 경집 등으로 전해집니다. 각각의 대응 경전들은 어떤 내용이 같은가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같은 경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경도 있고, 많은 경우 설법 장소의 이름, 등장인물의 이름, 경의 길이, 내용 등이 거의 조금씩 다 다릅니다. 경의 숫자도 다르고, 증일라함경의 경우 앙굴따라 니까야에 거의 대응 경전이 없으며 대승불교적인 첨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니까야에는 어디에도 초기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아석고왕의 내용이 없지만, 그러나 잡아함경이 38페이지에 달하는 아육왕의 경이 실려 있는데, 아석가왕의 석주의 강문 내용은 전혀 없고 전해오는 이야기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전은 빨리 니까야와 비교해 볼 때 아석가왕 후에 첨가된 것도 있고 삭제된 것도 있고 변형된 것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 형식에 따른 빨리 3장이 9가지 분류, 즉 구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경전을 문장 형식에 따라서 9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첫째, 숫다.
숫다는 산문체로 쓰인 경률론 여기에 속합니다. 숫다니 빠따는 산문체의 경과 개송이 섞여 있습니다. 개야는 산문체의 경이 뒤에 같은 내용을 다시 시로 표현합니다. 외야까라나는 개송이 없는 산문체로 아비담마 같은 해설로 다른 3장이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는 경들이 있습니다. 가타는 시 형식으로만 쓰인 것으로서 담마빠다, 데라가타 그리고 숫다니빠따의 부분입니다. 우다나는 82개의 경이 대부분 개송으로 쓰여 있습니다. 진지한 기쁨이 영적 감흥을 설하고 있죠. 이띠우따까는 110개의 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럼 7번째 자타카야는 574개의 부처님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부따담마는 경이로움과 관련된 경입니다. 그리고 9번째 외달라. 이 외달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이 경전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다르마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담마를 설하였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담마는 잘 설해졌다. 의미를 갖춘 담마, 붓다, 담마, 승가, 담마의 바퀴 등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 담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르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보다는 진리와 우주현상, 대상, 바른길 등 광범위한 함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마를 가르침이라는 한 단어에 국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한 단어에 한정하기보다 그냥 담마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라고 한역되어 부처의 담마를 불법으로, 붓다 담마 승가를 불법승으로, 담마의 바퀴를 법륜으로 한역하고 있죠. 그러나 법이라는 이 번역은 의미가 한정이 되어 있어 담마의 뜻을 명쾌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담마의 원류는 부처님 이전부터 바른 의무나 덕성스러운 길이 뜻을 갖는 인도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담마는 인도 철학을 통하여 우주의 진리나 최상의 실체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인도의 고유 종교인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시크교 등은 모두 담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담마의 넓은 의미로는 바른 행동, 도덕적 가르침, 우주적인 법칙, 교리, 상태, 도덕적 행위, 현상, 정의, 대상, 개념, 진리, 바른 길, 교훈, 성질, 조건, 요소, 본성 등 아주 다양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다양하고 훌륭한 뜻을 지닌 용어를 담마를 채용하여서 당신의 가르침을 표현할 때 담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함축적 의미는 이런 다양한 훌륭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찌마 니까야 1에서 2에 보면 모든 담마의 뿌리에서 담마란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담마의 뜻을 너무 확대해도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마찌마 니까야 10장 36절에 네 가지 마음 챙김이 확립, 즉 사념체에서 네 번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담마의 뜻은 그냥 담마라는 뜻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직 부처님 가르침인 5가지 담마, 즉 5가지 장애, 오온, 육군, 칠각지, 사성지에 대한 관찰에 한정하여 담마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빨리 경전
협회 본의 번역에서는 정신의 대상 비구 부띠는 마음의 대상 마얀마부는 다르마 정신적 성질 그리고 전제성은 사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것은 담마의 뜻은 하나로 한정할 수 없으며 문장의 뜻과 문맥에 따라서 함축된 의미 중에서 더 합당한 뜻을 찾는 것이 바른 담마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로써 빨리 대장경 이해하기라는 해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빨리 한 권으로 읽는 빨리 경전 이라스님이 엮은 민족사관 행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서 완독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돌려보기를 통해서 차례대로 일자별로 정리를 해놓겠으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저와 함께 발리경전 완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